자, 이번 시간엔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형태소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 중에 좀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따로 녹음을 했는데,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짬이 나는 시간에 이거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표를 3개 정도 치시고요. 우리 정의를 조금 봅시다. 단어의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단어의 정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쓰일 수 있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말,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것을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하늘과 이와 막다를 이렇게 우리가 단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은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말, 이는 이제 하늘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막다도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다. 그래서 단어가 3개로 구성된 문장이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태소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형태소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형태소의 개념을 보면 그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줄 수 있는데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좀 해줍시다. 이거와 함께 암기를 할 게 뭐가 있냐면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밑에서 이렇게 자리 형태소, 의존 형태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일단 의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은 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거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우리가 예시를 들면 말과 발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과 발이 있을 때 말과 발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초성의 미음, 초성의 비읍,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의문을 암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문보다 조금 큰 단위,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가질 가장 작은 만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어가 가장 큰 범주, 그 다음에 형태소, 그 다음 의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형태소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습니다라는 우리가 문장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석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 먹었습니다를 한번 좀 분석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먹었습니다의 원래 기본형을 이렇게 보면 먹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용언에서 등장을 합니다. 용언의 종류는 뭐다? 동사와 형용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체어는 활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우리 용언들은 활용이 되는데, 어간에서 이제, 어간과 어미를 나눌 때, 이제, 변화를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먹다, 먹고, 먹으니, 먹지만, 먹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시로 나왔던 먹었습니다를 분석을 해보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o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적으로 ot은 과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습니다를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말어미. 그래서 이 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선 어말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왔다라고 해서 선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고 어말어미 앞에 왔다라고 해서 9글자로 과거 시제 선 어말어미 이렇게 표현을 줍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문법적으로 뭐에 해당이 돼요? 형태소로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거 시제 선어 어마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간과 어미를 분석을 할 때 어간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먹이겠죠, 먹. 그리고 어미는 이 전체가 어마어미 플러스 뭡니까? 과거 시제 선어 어마어미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풋사과를 보면 사과는 사과인데 덜 익은 사과를 풋사과라고 하죠. 근데 이 앞에 붙었던 풋은 뭡니까? 고충해서 이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을 접자를 써서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사과 이런 것들 우리가 체언인 것을 뭐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가을 이런 것들은 조사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형태수의 분류를 해볼 텐데, 여기 이제 표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자립 형태소는 어떻고, 의존 형태소는 어떻고, 실질 형태소는 어떻고, 문법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는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라고 암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시리에 빠진 용언의 어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시리에 빠진 용언의 어간 먼저 필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형태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형태소는 나눠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자립 형태소는 스스로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얘기하고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없는 누군가하고 같이 쓰여져야 되는 형태소를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로 따라서 이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 시에 빠진 용언 어간도 저것이고, 이것만 제외하면 실질이면 자립, 의존이면 형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라면 자립을 할 수가 있고, 의존을 하게 되면 형식 형태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푸르다를 봤을 때 우리가 하늘과 이와 이 달을 먼저 볼게요. 하늘 같은 경우는 자립이죠. 자립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립할 수 있으면 실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자입니다. 실자. 그죠?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 자, 이 같은 경우는 조사죠. 그래서 뭐예요? 형식 형태소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홀로 쓰일 수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의존이면 형식, 형식이면 의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어미죠. 어말어미. 그래서 홀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이죠. 의존이면 형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만 보면 되냐? 실에 빠진 용언의 어간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간 어미를 나눠봤죠. 그래서 푸르다를 나누면 여기까지가 어간, 이 뒤에는 어미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실에 빠진 용언의 어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실질 형태소면 뭐가 돼야 됩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질이지만 의존해야 되죠. 왜? 뒤에 어미가 따라와야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실이에 빠진 용언의 어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해주면 형태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의 예시, 자리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 어떻게? 요번에 어감만 찾아내면 실질이면 자립이고 형식이면 의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 책을 읽었다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를 책을 읽었다 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면 됩니까? 용언의 어간만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용언의 어간은 읽었다가 이제 용언인데 이 용언에서 이 읽다라는 어, 이 기본형에서 여기까지가 어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는 뭡니까? 과거 시제 선, 어말, 어미.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 그죠? 과거 시제 선, 어말, 어미고, 그리고 다는 어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리에 빠진 용언의 어간인데 뭡니까? 어떤 게 용언의 어간입니까? 이게 용언의 어간이 되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실질, 시지에 빠졌죠. 그래서 실의.
실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냐? 실질이면 자립이고 의존이면 형식, 실질이면 자립, 실질이면 자립, 실질이면 자립, 실질이면 자립, 형식이면 의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으니까 실질이고, 그죠? 그리고 의는 의존해야 되니까 형식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풀어보면 형태소를 충분히 아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이 한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의하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알기 쉽게 분석을 해주는 거고, 우리 그 짓밟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밟다라는 그 용언이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하면 여기까지가 어간, 여기까지가 어미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밟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히까지가 이제 밟히까지가 어간인 걸 알 수가 있고 밟히긴 밟히는데 짓밟히다라는 것은 밟히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짓과 히는 이 접두사, 접미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을 때 홀로 쓰일 수가 없고 형식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됩니까? 형식 형태소가 되죠. 그래서 이 여기서의 실질 형태소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어근에 해당이 되는 밥 여기까지만 실질 형태소가 되고 그러니까 짓과 희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형식 형태소. 형식이면 의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밥도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얘도 의존, 얘도 의존, 얘도 의존, 얘도 의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은 요 정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요것들을 조금 해오시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문제 풀어오는 게 이번 주 마지막 숙제입니다. 네.